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김정은을 신뢰하냐는 이 조사 항목에서 77.5%의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은 86% 난리가 났습니다. 개돼지 사육에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저는 조금 이상한 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판문점 선언문에서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91년도에 김일성과 노태우가 했던 그런 정도는 넣고 쇼를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 수준 낮은 쇼를 했다고 봤거든요. 야, 핵을 폐기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 요런 정도 문구에 77%가 김정은 만세 부르고 86%가 문재인 만세 부른다. 하여튼 여론조사 조작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성이라든지 합리적 지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는 맞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도 뭐라도 좀 보여줄 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한, 좀 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드러난 선언문이고, 김정은이가 그때 문재인 옆에 두고 마이크 잡고 떠들내기도 전혀 임팩트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77%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국가를 생각하는 이른바 애국 보수층 국민들이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적화통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김정은과 딜을 쳐가지고 ICBM만 제거하는, 즉 미국 본토까지만 날아가는 그 미사일만 제거하는 야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연방제 통일이 된다,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제가 처음부터 핵을 뽑든 안 뽑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슈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저는 이 김정은 77%나 문재인 이 86%의 이 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김정은이는 핵을 뽑을 리가 없다. 절대 뽑을 리 없다. 이러 해놓으니까 물론 이 판문점 선언문에는 핵 뽑는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비핵화 나오고 이 지금 여기도 사진 나오는데 이 문재인이 김정은이 숲속길 걷고 막 이런 이미지와 섞이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 핵을 뽑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진하네, 이걸로 지금 완전히 여론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핵을 뽑니 안 뽑니는 우리가 이슈를 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는 김정은에게 국군포로 납북자, 그리고 북한의 정상체제, 이거를 보수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슈 안 먹혔죠. 그건 입도 못 꺼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 판문점 선언문 국회 비준 안 된다면서 이제 와서 국군포로하고 납북자를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트집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하고 1대1 만났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때 핵 폐기는 문재인 당신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을 되찾아와야 된다, 김정은이 만나면은. 만약에 홍준표가 그때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김정은 지지율 77%는 못 나옵니다. 이 쇼를 했어도. 또 이 깔끔하게 당한 거예요. 저는 이 관습에 빠져 있어서 그냥 예전 전경련 교과서 정도 수준의 그 수준만 넘나들고 있는 이 보수들은요, 도저히 이 문재인 친문 이런 세력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론 장악 사태 속에서 드디어 문재인 안보특보 문정인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 없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뭐 나올 만한 얘기죠. 나올 만한 얘기고 지금 당연히 이 애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6.25가 종전이 안 되고 정전이 되면서 유엔 사령부를 관리한다는 이 명분으로서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유엔 사령부가 안 떠났잖아요. 형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종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한미군하고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제로 유엔군 사령관이지만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유엔군과 주한미군 두 개가 따로 있는 거고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맞죠. 그러니 종전이 되고 이 평화협정이라는 거를 어정쩡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정확한 이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의 불가침 조약이에요. 그게 맞는 거죠. 대한민국이랑 김정은이랑 평화협정 뭐 불가침 조약 맺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 특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 다 김정은 빠들인데요.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형식적으로 주한미군이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이런 의문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정인이가 아주 나쁜 놈이어서 저는 나쁜 인간이라 보지만은 이 나쁜 놈이어서 지금 이거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김정은이도 미국 쪽에 요구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 판이 깨지니까 그건 얘기 안 하지만은 전략자산, 북한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것들은 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곧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랑 똑같은 겁니다. 전략자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큰 그림 속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 한반도의 이 골치 아픈 이 핵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추진하는 영세 중립 연방제. 이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지금도 저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저는 좀 쇼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뭐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제 예상을 좀 벗어났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김정은 문재인은 영세 중립 연방제를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승인 여부인데 미국이 그래 핵 뽑고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고 니네 연방제하고 이제 남남 우리는 일본 대만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안 뽑으면 아무 문제 없다. 핵을 뽑아나가는 과정에서 영세중립 연방제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이 승인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이 한반도만 보면 승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올 1월부터 급격히 중국과의 충돌을 지금 고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년 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 안보, 경제 라인들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는 쪽과 중국과 한따까리 하는 쪽이 섞여 있었는데 올 1월부터 완전히 이 인사 구도가 바뀌면서 무역을 피터 나바로가 완전히 휘어잡고 친중 세력들이 쫓겨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무역 대표단들 전부 다 이 중국과 한판 붙어가지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 권력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올 1, 2월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하고 달라진 거죠. 그거를 태평TV의 김일성 박사 등등은 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힐러리니 뭐 오바마니 이런 유두를 저는 겁먹던 신좌파의 돈만 밝히는 타락한 자들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멋있는
좌파인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뒤에서 돈이나 밝히는 그런 쓰레기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쓰레기들인데, 오바마나 뭐 힐러리나. 근데 이제 김일성 박사 시각으로는 저 사람들은 키신저 세력을 하고 보는 겁니다. 키신저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하고 야합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수교할 때 중간에 다리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사실상 중국의 간첩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최근에 제일 먼저 주장한 게 키신저예요. 키신저가 미군 철수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신저류의 세력들을 트럼프가 올 1, 2월까지 다 척결해버렸다. 그게 이제 태평TV의 시각이고, 제 시각은 키신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신자파. 중국에서 뒷돈 밝히는 신자파들이 제껴지고 초강경 반중 세력들로 다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만 여행법이 상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대만에다가 미군을 둬야 한다는 존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오면서 그제 드디어 대만이 미국제 신형 탱크를 구입을 한다. 이제 미국산 무기들을 대만이 사고 있고 6월 달에 미국과 대만의 이른바 대사관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사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른바 미 대만 협회 사무실을 새로 준공해서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미 해병대가 주둔을 하고 존 볼턴이 축사하러 간다. 즉 대만을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과 이른바 미국과 한판 붙고 있는데 대만을 남중국해에 중국의 남진을 막는 군사기지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오늘 이 일본 이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거. 지난 27일부터 일본 수도권 태평양상에서 일본 도쿄 근처겠죠. 영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상 자위대의 전술 기량 향상과 영국 해군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훈련이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그건 핑계고 대북 해상 봉쇄 훈련 및 실전이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2+2 회의, 그러니까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협의를 맺어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스즈나미, 보급함 도끼와 P1 초계기, 잠수함 등이 다 동원됐다. 영국 해군은 대잠수함 호위함 서덜랜드를 파견했다. 영국과 일본이 공동 군사 훈련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북한과 대한민국까지 해상 봉쇄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캐나다와 호주가 초계기, 그러니까 정찰기를 지금 보내서 일본 항에 다 들어와 있다. 근데 영국은 아예 군함이 들어와서 공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화가 왔는데 왜 전쟁 준비하고, 이 연합군대, 미국 동맹국 군대를 총괄 지휘할 정도의 이른바 스펙이 되는 해리 해리스를 주한미 대사로 보내고, 그 사람은 서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도쿄에 들어가서 일본 군부를 다 움직이는 방위상과 회담을 하고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고, 지금 이게 27일부터 했다는 건데, 영국과 일본 이 훈련을 26일 날 들어갔어요. 해리 해리스가 도쿄에 26일 날 들어갔습니다.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훈련할 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때 캐나다하고 호주가 비행기 보냈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이제 평화가 왔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77%가 김정은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판문점에서 만난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게 평화를 지금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또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시작됐냐. 저는 이 미국이 이 트럼프의 이른바 반중 세력들이 EU하고 특히 영국, 뭐 독일 이런데 엄청나게 설득을 지금 해왔다고 봐요. 중국을 깨자. 너희들 지금 유럽 애들 너희들 중국에 붙어가지고 걷다 좀 상품 좀 팔아서 먹고 살려나 본데 그거 안 된다. 미국 봐라, 미국. 미국 무역 적자의 70%가 중국 무역 적자. 이거 중국한테 다 빨려먹는다. 저놈들은 지금 시장 경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기업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시장 원리를 다 깨부수고 자기들 덤핑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데 저런 애들 놔두고 이걸 어떻게 미국과 이 서방이 먹고 사냐. 그래서 지금 그쪽 연대가 지금 맺어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에 지금 중국 무역 전쟁하고 있죠. 거기에 현재까지는 EU가 합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미국과 EU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EU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국이랑 독일 정도만 중요한 건데 중국 쪼개 먹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중국 하나 그것 좀 쪼갰다 칩시다. 그러면 인구는 그대로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전부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15억의 인구 그대로 남아있고 자원 영토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 쪼개 먹는다. 이 유럽과 미국과 중국 접경 국가 한 16개국이 해볼 만한 비즈니스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의 대권 출마 선언책 휘청거리는 미국에도 사실 중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국을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들 안 믿었죠. 미국이 중국과 한판 하려면은 미국도 이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오바마 시절 때부터 쭉 왔던 이 행태들을 과연 이 트럼프가 바꿔낼 수 있을까?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붙어 보니까 하도 그 오바마 때 중국이 급부상하네, 중국이 뭐 2030년대에는 미국을 따라잡네 이런 거짓말들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일본에다가 군사력을 지금 다 결집시키고 있잖아요. 동맹국들. 중국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뭐 한번 그 비행기 하나 떠가지고 일본 쪽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 쪽 한번 왔다 갔다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입도 못 벌리고 있죠.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지금 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방송 때 설명할 건데 북한을 그냥 밀고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 그냥 하고 있죠. 트럼프가 항상 립 서비스로 시진핑 나의 친구 때문에 이렇게 북한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말을 해주니까 지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미국 무역 전쟁 선포하자마자 시진핑이 보아오 포럼에서 자동차 시장 다 개방하고 뭐 금융시장 개방하고 지금 사실상 거기서 일단은 100개 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이 만족 안 하기 때문에 더 밀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등치만 컸지 힘 하나도 없는 놈이다. 그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이 국제 질서를 다시 일극 체제로 지금 다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다가 폭탄 날려버렸어도 뭐 시진핑이 뭐라고 지금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하기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만에까지 미군을 보내고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는 우리는 친중 속국이 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할 때 트럼프가 이걸 왜 허락하냐는 거죠. 지금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사실은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다가 미군이 들어가는 게 제일 살벌한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 지역에 미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북한이 이른바 친미화됐을 때 이거 뭐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까지 칼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만은 중국의 몸통을 치는 거고 한반도는 중국의 목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이죠. 이걸 왜 빼냐는 거예요. 이걸 왜 문재인한테 넘겨줍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돈 들인 게 얼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같이 중국한테도 좋은 말 듣고 이런 거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영세 중립 통일 방안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올 1, 2월부터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가 원래 공약한 대로 중국 쪼개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예뻐서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목을 칠 그 전략적 지형성의 중요함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을 거다. 미군 철수가 절대 할 리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를 이용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쇼를 이용해서 북한으로 지금 밀고 들어갈 판인데 무슨 미군 철수를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77.85%, 77.5%가 미군 철수하라 그래도 철수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박살을 내버리겠죠. 그냥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악소리도 못 나게 하겠죠. 지금 미국의 이 국제 전략상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반도를 김정은 문재인에게 친중 속국으로 넘겨주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비분관계하고 그걸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비분관계해야 될 문제는 미국과 일본과 영연방 국가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요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이 같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이가 호구예요. 문재인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 대한민국을 건국부터 다 인정한 진짜 애국 세력, 자유주의 세력이 트럼프, 아베 등등의 한반도 요리에 숟가락 하나 될 수 없는 처지라는 게 지금 여길 비분관계 해야 돼요. 어차피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을 미국의 힘으로 했죠. 전적으로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고 건국하고 6.25도 미국의 힘으로 다 막아냈는데 이승만이라는 세기적인 외교 전술의 천재가 숟가락 갖다 대면서 우리 국익을 그나마 챙긴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숟가락을 댈 그 공간 자체가 안 보여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추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에 있는 반중 세력을 싸그리 척결해 주는 게 숟가락대는 그래도 하나의 지름길일 수는 있죠. 중국 거물 간첩 하나 잡아가지고 미국에 넘겨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지금 중국 간첩 잡는다고 난리인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중국 간첩들 한 3-4명 잡아가지고 넘겨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일본까지 해서. 왜? 중국이란 나라가 이런 짓을 한다. 남의 나라 막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보내고 만들어내고 좌지우지한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로 한번 숟가락 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 우리가 지금 완전 패싱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좀 패싱되고 있다. 그걸 더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